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오늘 오전 SNS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며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 사실은 뭐 한대행 출마가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라고 비판을 했던 입장에서 뒤집은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단일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정치 언어 해석기 돌리면 어떻습니까? 눈치와 압력에 굴복했다. 눈치와 압력에 굴복했다. 네, 그러니까 당원 50%가 이제 사자 경선 때부터 들어가잖아요. 당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선에서 이기려면 다 힘을 합쳐야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압력은 각 캠프에 위장 취업되어 있는 위장 취업이요. 예,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그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같이 저기 해야 된다, 단일화 해야 된다, 출마하면은 따로 어떻게 가냐, 그럼 대선 필패다, 가능성을 1%라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무조건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단일화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많이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문을 닫아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지지 기반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구도상 국민의힘이 다시 대선을 이기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선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입장 하에서는 이런 식의 입장이 원래부터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전략상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원래 단일화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에서 비판적이었다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4강에서 2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지지세의 일부는 사실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지지세다. 이렇게 보면 네. 자,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혹시 2강에 들어가나? 자, 들어간다고 치면 나머지 한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단일화를 기대하는 국민의힘 보수층의 민심이 일부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 굳이 내가 여기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라는 전략으로서 당연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지를 준다. 그렇죠. 여지를 둔 거고,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됐어요. 그럼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건지, 여론조사로 결정할 건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건지, 가위바위보는 너무 단순하다, 하나 빼기라도 하자, 이렇게 할 건지, 저는 그때의 가능성, 최소한 홍준표 후보는 그때 단일화를 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당권 최종 그 대선 주자는 모든 당권을 다 당무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뭐 압도적으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높지도 않아요. 그냥 독인 객인입니다. 다들 비슷해요. 그런데 일부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도 단일화할 수 있어 라고 지금은 얘기하는 거고,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여론조사로 해야 일단은 가장 서로 믿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저를 밀어주세요라는 단일화를 제안하겠죠. 대선용보다는 다 그냥 대선 이후에 당권용으로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홍준표 후보는 좀 그때 단일화를 할까 싶지만 하지만 홍준표 후보도 네, 철딱선이 네. 없는 지시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총리가 출마하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어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당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뜻을 재차 밝혔거든요. 결국 전략이다. 네, 홍준표 후보 측에 위장 취업자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압력을 많이 가했을 것 같고, 여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조급함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본인의 지지세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내가 의원들 48명이 나를 지지하고 내가 매일매일 언론에 나오면서 뭐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이슈도 만들어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여론을 보면은 생각보다 나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나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 한덕수 총리랑 같이 할게요.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말을 바꿨다 그런 비판보다는 말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경선을 얼마나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하는 건데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대선 국면이 꼭 그렇게 그런 경우는 2007년에 정동영 후보 때 빼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 중도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데 바깥에 윤심의 마치 아바타이지만 조금은 안정적인 한덕수 대행이 떡하니 있으니 이쪽을 지지하는 표심이 있으니 다들 아직도 윤심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선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한덕수 대행을 생각해야 되니까 메시지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선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만 어떻게든 경선이 일단 돼야 되니까 경선 생각하다가 국민의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게 다 한덕수 효과입니다. 보수를 망치고 있어요. 한덕수가. 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예. 대선보다는 나 당권에 관심이 있어서 이래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사실 진작에 김덕수도 괜찮다 이런 얘기 했었고 네, 지금 네. 경선 후보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한대행 출마 명분도 실익도 없고 윤 전 대통령 재출마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 소장님 찬탄 반탄이 아니라 찬덕수 반덕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어도 참 잘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일부 언론에는 찬덕 반덕. 찬덕 반덕. 반덕이에요? 참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을 관리해야지 출마하는 것은 도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 아니면 그냥 자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명력을 보다 좀 자유롭게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좀 선명한 모습을 보여서 한동훈 후보의 어떤 표심을 좀 뺏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당층에서는 어이구 그래도 제일 정상적인 발언을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정말 민심과 그나마 가깝게 얘기하는 게 안철수 후보인 것 같아요. 제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민심과는 멀어진 민심보다도 원칙과는 멀어진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새정치로 나온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신선함을 좀 많이 잃어버려서 근데 제일 상식에 맞는 메시지는 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 이제 출마 시기 조율하고 있다. 장 소장님 그때 네. 일부러 나와서 말씀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29일 이후 5월 3일 네, 전 이런 네. 얘기 하는데 아니 5월 4일 전에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그럼 언제 할까요? 이강이 좁혀졌을 때? 아직은 그쪽 핵심으로부터 날짜까지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날짜는. 날짜 또 전쟁이 수사받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날짜 또 통보를 받으면 네. 또 제가 잠깐 스팟 출연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도 봐야 될 것 같고 29일 날에 국민의힘 결선 후보에 누가 올라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대선 후보다운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저는 대통령 깜이에요 라고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줘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어쨌든 출마 못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출마하려고 하는 본인의 개인의 권력 의지도 상당히 세고 주변에서도 무조건 출마해야 된다. 당에서도 한덕수 당신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모이고 있어서 현재까지로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뭐 2강으로 들어오면 네. 단일화의 온정적인 후보니까 출마를 하겠지만 뭐 네. 다른 사람이면 좀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그렇죠.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찬덕파가 3명으로 늘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든 출마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출마할 의지는 점점 세워지고 있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냥 100% 이상으로 봐도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뭐 계속 지금 출마하는 것처럼 군부를 떼고 있지만 못할 거다. 못할 거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문이 몇 개가 있어요. 1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 협상이 순조롭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지금 단일화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럼 대체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래서 순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3세판. 그럼요. 네. 너는 주먹 내, 나는 보자기 낼 테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짜고 있겠죠. 근데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공당의 후보가 경선을 거쳐서 바깥에 있는 더군다나 지지율도 그닥 높지 않은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 그런 전례가 별로 없어요.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러려면 지지율도 비슷하게 좀 나와주고 아니면 다른 당의 후보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일단 경선 결과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한덕수 본인의 지지율이에요.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른바 이준석 후보와 같이 해서 3자 대결을 해도 거의 뭐 이재명 후보의 반도 안 나옵니다. 어제 발표한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걸로 보면 반도 안 나와요. 얘는 52대 25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ALS 조사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정도 경쟁력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출마한 다음에 대선에서 지더라도 차기에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권을 장악해서 그다음 대선에 나온다든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마까지 결정할 필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1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46년 만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좀 항의하는 고성이 나오는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예 면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길 바란다라고 아예 일침을 가했더라고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부르면은 와가지고 답변해야 되는데 참석도 안 했고 상설 특검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 안 하고 당신이 할 일은 이건데 왜 지금 대통령 놀이하고 있어? 라고 혼낸 거죠.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 저는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출마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아, 출마한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참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계속 출마할 거예요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는 계속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봐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2+2 협상하잖아요. 미국과. 네. 그러면은 아마 권한대행실에서 사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하는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런 사진도 내놓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2+2 협상이 이제 오늘 밤에 하고 네. 나서 무조건 저기 총리실에서는 아주 잘 됐다라고 얘기하겠죠. 뭐 진행 중이든 혹은 어떻게 매듭을 약간 짓든. 근데 최근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등 사실은 상호 관세 얘기 꺼놨다가 미국 경제만 난리 나가지고 저자세로 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일환을 하나 콕 집어서 우리가 잘해서 트럼프가 저자세다 하고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오르는지 이걸 살펴보겠죠. 장담하는데 안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대행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자 내가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지지율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지 않겠나. 물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죠. 최종적으로 나오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찬덕 반덕 때문에 이제 한덕수 변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 안철수 김문수 후보 토론이 있고 내일은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쌍방 지목을 해가지고 뭐 아주 3시간에 걸쳐서 토론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홍준표 후보 기자회견에서 말미에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맞아요. 함께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한동훈 후보가 SNS에 아무리 조급해도 이재명 세력과 함께 하겠다니요. 조국 수홍도 무절아서 친명연대까지 합니까? 이런 식으로 딱 직격을 SNS에 했거든요. 이거 내일 토론 전에 약간 전초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네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대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지 않아 뭐 이러는데 솔직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어서 그런 내용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로 유치한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품격 있는 토론, 보수가 살아나가야 할 길, 보수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지금 출마한 4명의 후보들 대부분이 정책에 정통하거나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AI나 반도체나 이런 거에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다 그냥 누가 써준 거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미래 비전을 통해서 보수가 살아나갈 길,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 그거에 대한 좀 진정성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유치한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대연정을 하겠다. 네. 반 이재명 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대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엔 또 뭐라고 했냐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 이재명 세력과 대연정했다. 그러면 이재명 빼고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이 50몇 %예요. 그리고 국회에도 이른바 친명이 훨씬 많고 국회 절대 다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정이 되고 자기 소수인 자기 편끼리만 뭉치자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무슨 있다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제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본인도 스스로 이게 논리적으로 정치 복원을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민주대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맞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을 다 두고 제 빼고 이랬는데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제가 꽤 많아요. 제 빼자면 국민 한 40%는 빼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 국민 통합이 안 된 건데 네. 홍준표 후보가 물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현재 장 소장님 말씀대로 적고 실제 된다면 저렇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할게요. 이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심리하는 2번째 회의를 엽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도 뭐 별도의 발언은 없었어요. 어떤 속내로 보세요? 일단 한 달 만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네. 사흘 3일 안에 2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빨리. 네. 저는 어제만 해도 그래도 6월 3일 대선 전에 이거를 결론 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일주일 전에 결론을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죄로 확정을 해줘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크게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확 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렇죠.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도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확 실는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더라도 뭔가 개입의 그렇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이 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개입이 사실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너무 빨리 하는 거 보면 선거운동 전에 낼 수도 있겠구나.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은 만약 그렇다면 대법원이 그냥 시간 끌다가 84조의 헌법 84조 이 재판을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높은데 된 다음에 재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논란보다는 일단 할 일을 하자고 볼 가능성.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전이면 조금은 그 부담을 덜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덧붙일 말이 없을 만큼 탁월한 분석을 해주신 박성태 실장님께 앞으로 먼저 깊은 물어봤어요. 존경을 표합니다.